투자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20년 됐죠? 97년, 8년 그쯤 첫 계좌를 텄어요. 그 IMF 때 첫 계좌를 텄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쨌든 뭐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또 혁신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 또 나올 게 있는가요? 지금 뭐 새로운 트렌드가? 글쎄요, 사실은 이제 모든 건 이제 지나봐야 아니까. 네. 뭐 계속 예측에 불과한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반도체 산업, 거의 뭐 한 10년 이상 반도체 산업의 화랑이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500조까지 다, 사실은 우리나라 시가총액에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많이 차지할 정도죠. 왜냐하면 중국의 뭐 1, 2위가 반도체인가요? 미국의 1, 2위가 반도체인가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반도체 강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고, 그래서 시가총액 1위가 반도체 삼성전자고 2위가 SK 하이닉스고, 두 개 합쳐서 거의 뭐 600조가 되고, 그 아래 애들은 뭐 50조씩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 계속 될 거냐 아니냐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애플의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애플은 1등이 아니었거든요. 애플의 스마트폰이 미국의 산업 구조를 좀 바꾼 거죠. 그렇죠. 애플이 1등으로 올라가고 시가총액이 2,500조고. 근데 저는 애플을 위협하는 회사는 테슬라라는 거죠. 그럼 테슬라는 900조까지 올라갔고, 그 애플도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 애플카 또는 뭐 아마존 또는 구글 모두 다 이제 자율주행에 뛰어들고 있고, 그럼 결국은 이 산업이라는 건 한번 형성이 되면 저는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거든요. 비정상적인 건 오히려 안 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모두가 유용하니까 지금 다들 갖고 있는 거지, 이게 쓸데없는 쓰레기였으면 다 갖다 버렸고 애플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럼 자율주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유용할 거 뻔하거든요. 정말로 그렇죠. 뻔하거든요. 네. 저는 테슬라를 타고 있지 않지만 테슬라를 몇 번 얻어 탔어요, 옆자리에서. 정말 편하죠. 브레이크도 안 밟아도 되고, 엑셀레터 안 밟아도 되고, 핸들 안 잡아도 되고. 근데 그게 계속 발전할 거 아니에요. 발전하죠. 그럼 저는 계속 발전하면 어느 누가 그걸 안 사겠어요. 모두가 사겠죠. 그러면 자동차 산업의 성장성은 아예 그냥 새로운 시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저런 거죠. PC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누가 써,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애플 처음에 나왔을 때 애플이 아이폰 전에 아이팟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성세대들은 야, 컴퓨터 쓰는데 요 코딱지만한 이걸 누가 써? 근데 모든 사람이 미국에서 아이팟을 썼고, 아이팟이 히트 치니까 또 아이폰을 만든 건데, 야, 그 스마트폰 이거 누가 해? 모두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테슬라의 전기차를 누가 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자율주행이 뭐 그게 되겠어? 당연히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자동차 산업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10조짜리, 100조짜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냥 현재의 시가총액으로만 본다면 완성차를 만들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또는 뭐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나 그 아랫단에 있는 부품업체들, 또는 전장산업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지금 몇 년 전에 하만을 인수했고요. 지금 몇 달 전에 LG전자가 캐나다의 마그나? 이거 지금 시대가 그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쪼무레기 뭐 5천억짜리 이런 애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전장산업 강화를 위해서 하만을 인수하고,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2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LG전자가 구광모 회장이 40대인데, 아까 제가 말했던 약간 젊은 피들의 그런 공격적인 성향이랄지 미래로 가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저는 LG전자에도 반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바일을 잘라내고 우리 자동차 전장 강화 또는 로봇 진출, 이것들이 다 미래로 가는 길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 산업들, 뭐 자동차, 또는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우주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우주 관련주 또는 로봇 관련주들, 이런 것들에서 어떤 대단한 회사가 하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산업이 커지는 게 중요한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산업들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 섹터 좋게 보셨는데, 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양분 다 하고 있잖아요. 어느 쪽이 더 성장한다고 보나요? 뭐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세계의 트렌드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 세계의 트렌드를 잡았기 때문에 삼성 갤럭시 폰이 그거와 유사하게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세계의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의 트렌드는 사실은 테슬라가 확실히 전기차로 잡아줬기 때문에 뭐 나중에 수소차가 훨씬 활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확률로는 전기차가 압도적이죠. 뭐 이런 미래형 차들에 대해서 요즘 뭐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이제 제가 봐서는 좀 뭐 빠른 시간 아니지만 그런 게 활성화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열린 마음, 야 이게 되겠어? 지금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성장성 있고 아마 정착이 다 될 것이다. 근데 그 중에는 저런 거죠. 방금 말한 그런 여러 가지 모빌리티 중에 어떤 거는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저런 거죠. 우리가 인터넷 시대의 인터넷 혁명의 출발은 아까 제가 주식 처음에 했다고 말했던 98, 99년 우리 배 대표님도 했던 그때에 사실 새로운 기술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다이얼패드라는 걸 만들어서 뭐 인터넷으로 전화하면 공짜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막 100배씩 갔는데 요즘 뭐 전화 공짜가 뭐 대단한가요? 그죠? 그래서 그 회사는 죽었지만 살아남았잖아요. 미국에서는 구글이 살아남았고 우리나라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살아남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런 미래 시대의 이런 여러 가지들은 아마도 죽는 애들도 있겠지만 보다 많은 것들이 보다 큰 시장을 형성하면서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슈퍼개미 저 한번 슈퍼개미가 됐을 때 지분공시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지분공시해서 슈퍼개미가 됐는데 네네네. 그 왜 하셨던가요 그때 지분공시를? 그 질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후회도 해요. 왜냐면은 뭐 그걸 하기 전에도 저는 주식 투자를 되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캐나다도 갔다 오고 또 갔다 오면서 세무사 공부해서 세무법인도 하고 저는 20대 중반 후반부터 30, 40 똑같은 노력의 강도로 주식도 열심히 하고 직업도 열심히 가지면서 살아왔는데 딱 샘표식품 지분 공시했을 때 야, 너 왜 어디서 튀어나오냐? 너 뭐 돈을 언제 벌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뭐 100억을 샀다. 공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중소형주를 샀기 때문에 5% 지분 공시, 그때 고민을 좀 했죠. 야, 이거 왜냐면 주식 이제 아니까. 법은 아니까.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 이상 샀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시기마다 유행하는 산업들 또는 패턴들 이런 걸 좀 많이 추종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 2015년, 16년에는 중장기 투자 비중을 높이자. 투자 비중을 높이자는 결심을 할 때쯤에 그럼 뭐 뭐를 오랫동안 갖고 있을까? 맨날 뭐 한 달, 두 달, 길어봐야 세 달 안에 팔았는데 야, 1년, 2년 갖고 있을 만한 종목은 좀 안정적이어야 되잖아. 워렌 버핏도 코카콜라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 코카콜라 같은 거 없나? 전 국민이 3병 한 잔 먹는구나. 뭐 이런 아이디어였어요. 뭐 재무제표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샀던 거지 뭐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하고 그 다음부터 신고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신고를 안 하신 거 맞는가요? 그거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중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그때 아까 말했던 뭐 음식료 이런 것들 중에 앞으로 좀 2, 3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4차 성장 산업들 근데 그 중에서 중소형주의 리스크는 제가 음식료를 선택했던 건 리스크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은 단기 매매보다 중장기 투자가 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달을 갖고 있을 때는 주가 변동폭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10년을 갖고 있으면 주가 변동폭이 이렇게 돼요.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거나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테크주들, 기술주들 1,000억, 2,000억짜리를 과연 제가 큰 금액을 사도 되나 약간 의구심은 있어요. 그러면 결국 기술주에서는 1조짜리, 10조짜리를 사야 되는데 1조짜리 5% 공시하려면은 500억이고 10조짜리 하려면 5,000억이거든요. 굳이 뭐 제가 5%까지 살 돈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큰 종목들이니까. 네, 그렇죠.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최근에 한 번 더 신고하려고 했는데 주가가 중소형주다 보니까 확 올라가지고 이제 포기해야 되나 이러고 좀 괜찮은 뭐 성장주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럼 이제 그거 말고 또 혹시 가장 많이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 있는가요? 뭐 수익률로 따졌을 때. 사실은 몇 개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종목 언급 안 하고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건 거의 운이 좋았다라는 것과, 그래도 뭐 하나라도 알면, 면장도 알아야 한다는 것처럼, 주식도 정말 하나라도 알면 더 큰 수익이 난다라는 예. 사례라서, 예. 제가 한 3, 4년 전에 예. 굉장히 중소형주였어요. 뭐 예. 한 800억, 1000억짜리. 예. 그거를 좀 이렇게 샀었어요. 네. 뭐 나름대로 재료랄지 뭐 재무제표 분석을 네. 하고, 근데 너무 급등을 한 거예요. 상한가가 땅땅땅땅땅 30% 시대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을 텐데 5연속 상한가가 간 거예요. 그럼 30% 5연속이면 단리로만 150%인데 복리로는 200%가 훨씬 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짧은 순간, 네, 짧은 제가 순간. 사고서 거의 한 일주일 있다가 연속 상한가 5방. 왜 그렇게 가능했냐? 재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재료. 제가 생각지도 못한 굉장히 큰 공시 재료가 나온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냥 난 아무 생각 없이 물류주 갖고 있었는데, 또는 제주주 갖고 있었는데 쿠팡 어쩌고 하면 상한가 3방 간 거죠. 쿠팡이랑 상관없이 제주주 샀는데 막 3방 간 거예요. 제가 그렇게 5방 간 거예요. 근데 5방 가는 동안 안 팔았어요. 뭐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었고. 근데 안 팔았던 이유는 저만의 기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급등주 기법이. 저는 젊었을 때 상한가 매매 기법, 상한가 종목을 워낙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30% 시대에 정말 제가 연속 상한가를 잡을 줄은 몰랐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니까 제 기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5연속을 갈 동안 제 기법상 매도할 일이 전혀 없는 깔끔한 상한가였거든요. 하나도 떨리지 않고, 뭐 이 정도면 계속 내일도 가겠다. 그래서 5연속 이상 5방 반째에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종목도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거고요. 제가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보다 주식 한 20년 이상 했고, 약간 더 성공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례를 말씀드린 거냐면, 뭐라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타이밍 잡는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물린 것도, 아까 제가 초반에 제일 제가 신뢰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 가다가 대량 거래 음봉 나오면 저는 팝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올라갈 때도 어떤 패턴들은 굳이 내일도 오르겠네 뭐 이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만약에 모르는 주린이었다면 공시 나오고 첫날 상한가 갈 때 상한가에도 못 팔 거예요. 뭐 한 20% 오르면 팔겠죠. 그럼 20%를 버느냐 200%를 버느냐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때 몇 프로 정도 수익인가? 30%면 봉기가 틀리잖아. 200% 이상이요. 한 250% 또는 200% 어. 이상. 5방 반에 팔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혹시 뭐 10백원 이렇게 1000% 이렇게 난 적은 없습니까? 저는 10백원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막 10년씩 갖고 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상승률 분석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요. 네네. 최근 우리나라 10백어라고 하면 딱 10배잖아요. 네네네. 제 기억에 10배짜리 상승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한두 종목이 나오고요. 2000 종목 중에 제가 1년에 한두 종목을 잡았을 리는 없고, 네. 그러면 한 10년 갖고 있어야지 10백어가 나올 텐데, 저는 10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백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